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뉴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매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매도만큼 답이 없고 어렵고 원망도 엄청 많고 오해도 많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하다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전반적인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전쯤에 두 개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더 지역적인 거,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한 이유가 있겠죠. 환희가 왔습니다. 누구나 아는 불장이 왔고 팔아야 할 근처, 뭐 어깨 근처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팔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때입니다. 뭐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내 이놈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확률상 이쪽 얘기를 저는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만큼 매도가 어렵습니다. 참 원망도 많이 생기고요. 자, 반대의 경우도 최근에 경험을 했었죠. 공포가 블랙 먼데이 8월 5일에도 있었고요. 9월 7일경에도 있었습니다. 이때입니다. 사셔야 됩니다. 저도 사고 있습니다. 인증도 올리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한 감사한 기회입니다. 말 쉽게 하고 있네. 뭐 방송 쉽다, 쉽게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너는 돈이 무한대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얘기를 하면 일단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매도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매수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매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에 관련된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결론은 힘을 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스테이킹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뭐 타이밍 전혀 상관없이 너무 저에게 잘 맞는데 반해서 스테이킹이 안 맞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승장에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의 주장은 왜 상승장에 묶어 놓느냐? 지금 불장이고 솟구쳐 올라가는데 왜 그거 꽁꽁 묶어 놔서 못 팔게 하느냐? 팔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뭐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내가 판 위로 더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그때가 고점이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락하고 있는데 왜 바보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두드러 맞고 있느냐? 미리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지.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했어야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하락장에는요. 이 아직 불장을 앞두고 있는 저 같은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개수를 늘려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로 보면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개수가 쌓이고 있잖아요. 가격이 아닙니다. 개수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원금도 개수로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승이 오고 결국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2배, 3배가 되면요. 그냥 소급 정형에서 옛날에 받았던 이자 개수, 원금까지 다 곱하기가 현재 시세로 됩니다. 다 한 번의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보면 참 못 빠져나올 것 같고 뭔가 떨어지는데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고점 근처에 어떻게든 팔 거야인데요. 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어깨 근처에서 대충 팔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있어야지 항상 나는 고점 조금이라도 고점에 팔 거야 하면 스트레스 너무 받고요. 어떻게 팔든지 후회가 될 겁니다. 언스테이킹 언제 한다는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나 언스테이킹 적절하게 해가지고 좀 많이 고점에서 팔 거야. 이것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좀 워밍업 차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매도 원칙을 말씀드릴 텐데 이걸 꼭 스스로 본인의 원칙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정답도 아님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매도 원칙, 뭐 분할이겠죠, 당연히. 한 세 가지 정도,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면 현재 24년 11월 말인데요. 강세장에 저는 초입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강세장으로 이제 쏙
크립토 가을에 거의 들어갈까 말까 초입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느냐? 매도했을 때 목적이요. 이거 전에는 트럼프 당선 전에는 좀 현금을 확보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현금 확보를 하면요. 좀 조정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현금 싸매고 좀 들고 있고 뭐 보통 10% 유지하는데 15%, 20%도 들고 있고 이거를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는 강세장이 진행 중이죠. 저는 뭔가를 팔면 바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팔자마자 거의 다른 저평가된 거를 바로 갈아서 바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3대 거래소 상장입니다. 3대 거래소라 하면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뭐 빗썸도 펌핑이 좋았었고 한데 현재는 뭐 사실 바이낸스도 너무 상장을 많이 하고 업비트도 그렇고 조금 죽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대 거래소가 되면 저는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상장 전에는 항상 상승을 해오다가 상장 후에는 반드시 여기에 제가 제외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는 결국 떨어지더라.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상장 후에는 실망 매물이 항상 나오죠. 이거를 오래 뭐 해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팔아야겠다는 저만의 원칙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추후에 재매수를 하는 코인도 있고요. 그냥 올라가는 거 보내줬던 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4년이나 뭐 근 1년 내에 있었던 코인들 제가 들고 있었는데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던 코인들 코인베이스까지는 사실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멘틀 코인도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죠. 이건 다 팔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거는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다가 원화 상장으로 오면서 다 털어서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랑 빔도 올해 안에 상장이 됐었는데 이때가 좀 시기가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지고 다 안 팔았습니다. 뭐 팔다가 말더라고요. 더 안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요것도 있었고 엑셀라는 다 팔았었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업비트의 BTC 마켓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고 뭐 바이낸스인가 어디 상장이 돼서 뭐 다 팔았다가 좀 다시 지금 재매수를 해서 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게임 코인도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던 것 같고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뭐 20년도, 21년도까지 이때는 굉장히 핫했던 불장 한가운데였죠. 자, 플로우라는 코인 예전에 업비트에 먼저 상장이 됐었고 바이낸스에 나중에 상장됐었죠. 그래서 특히나 업비트 BTC 마켓에서는 저는 사놓고 이제 원화 상장이 바로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이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분할 매도로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다 팔릴 거란 보장이 없죠. 제 기억에 한 2배 이상부터 막 걸어놨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불장 때였으니까요. 근데 한 2배 찍고 뭐 2배 좀 넘게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0%까지 팔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플로우가 업비트 상장된 걸 알자마자 30%안 팔린 걸 알았어요. 그냥 시가로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로우 다 들고 있는데 아무튼 이때는 팔았었다. 그리고 알고랜드나 니오 프로토콜도 굉장히 상장 때 꽤나 올라서 좀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3대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결국 상장 뒤에는 떨어지더라. 상장 전에는 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뭐 샀던 게 이제 지금도 뭐 플로우, 알고랜드, 니어, 엑셀라, 온도, 빔 이런 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칙을 갖고 있더라.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최근에 댓글 달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대량 언락, 소규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솟구치는 계단 있죠. 대량 언락, 제가 보면요, 뭐 통상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대량 언락 전에 상승을 하는 신규 코인들이 의외로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대량 언락은 악재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사실 강세장에 이거 만나면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경우인 겁니다. 저는 불편하니까 대량 악재인데 한두 달 전에 오른다. 좀 덜어내자. 이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tokenomist.ai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사이트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토큰 언락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던 RWA 뭐 괜찮은 코인입니다. 온도인데 매년 1월마다 뭐 이렇게 팡팡 튑니다. 물량이 이게 보통 계단이 아닌 거죠. 이럴 때마다 많은 초기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오르면 팔면 좋겠다인데요.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피스 네트워크도 매년 5월에, 이제 올해 5월 되면 이렇게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 5월, 뭐, 5월마다 있는데, 자, 그러면 고민이 되실 수 있겠죠. 이거 나오면 팔아야 되냐? 저는 그냥 분할 매도 뭐, 지금부터 위로 쭉쭉쭉 걸어두고, 그냥 팔리는 때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강세장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을 그걸 팔아서 가지고 뭐 조정을 기다리고 물론 현금 따로 있긴 하지만 이 판 걸 가지고는요 그냥 고민 없이 저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좀 저평가된 걸 거의 바로 사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코인은 아닌 거죠. 이런 코인은 그냥 하나의 알트코인 뭐 각 3에서 5% 내로 좀 작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고민을 막 이게 영원히 갈 거다 이거 하나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트 이더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확률로 보면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보면 70에서 80% 정도가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 언락 전에 그냥 적당한 상승이 보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꼬시려고 올리면 개미가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상승을 했다가 언락 때 뭐 팔고 이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량 언락 전에 상승 코인들이 꽤 있었다. 근데 강세장이 무시될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뭐 언락이 있다고 해서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근데 수익 코인은 유통량 관련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 앞으로도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토크노미스트 사이트에서 계획은요. 올해 4월에 언락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5월쯤 많이 된 것 같아요. 기사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5월에 대량 언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월이든 5월이든 간에 여기가 4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월이고 아무튼 언락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3월에 강세장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언락 근처는 별로 안 좋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선을 그었거든요. 4월입니다. 이때가 4월 전까지는 막 올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수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면 일단 뭐 그 물량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탔다가 나중에 물리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언락 전에는 오르다가 언락 근처에는 떨어진다. 이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곧이죠. 12월 1일에도 한 2억 달러 정도 언락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코인 셀레스티아라는 뭐 블록형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24년 10월 말에 80%의 폭탄 정말 엄청난 언락이 있었다고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 아까 토크노미스트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자잘한 계단은 사실 큰 물량이 나오진 않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요. 이렇게 한번 크게 점프를 하는 건 정말 물량이 지금 80%가 나온다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1월 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 언락이 크게 됐을 때 당시를 이렇게 이건 빗썸에만 있습니다. 업비트에는 없는데요. 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빗썸에 뭐 작년 11월에 상장하자마자 막 크게 올랐다가 정말 작년 말 올해 초 셀레스티아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바닥을 다질 때 이게 토큰 언락 대량으로 했을 때를 그어보면 생각보다요 이 전에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세 달 뒤인데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이게 5,100원이 한 9,200원까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 한 번 올라가고 그러다가 언락이 가까워지니까 이 근처에서 또 떨어졌었죠. 근데 최근에 11월에 강세장을 만나서 이제는 뭐 언락도 됐겠다. 뭐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겠다. 뭐 이 코인이 미래다 싶으면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되는데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 코인은 제가 들고 있진 않았는데 만약 이런 걸 들고 있다면 이 언락 전에 좀 오를 때 저는 분할 매도로 해서 일부 팔고 리밸런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통계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죠. 통계가 24년 3월 16일에 이것도 엄청났습니다. 76%나 언락이 됐다고 하는 코인
아비트럼 이것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토크노미스트 사이트에서 보면요. 그 어마무시했던 언락이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11억 개가 3월 16일에 이제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은 좀 퍼드가 있었고 실제로 뭐 재단이다 뭐 팀이다 많이 팔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그러다가 이제 계단형으로 쭉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진한 계단만 제가 보는데 여기 파란색 물결 여기 빨간색 표시한 여기 파란색 물결이 볼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걸 딱 눌러보니까 그 사이트에서 눌러보니까 미리 결정된 릴리스 일정이 없는 토큰의 양으로 언제든 잠금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리까리하게 써 있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래서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11월 말쯤에, 지금 영상 11월 말인데 지금입니다. 11월 말에 뭐 팀 물량, 투자자 물량, 공원의 물량이 약 9,265만 개가 튀어나온다고 기사에서 찾았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뭐 76%나 나왔던 거 11억 개에 비하면 뭐 한 3월 물량의 8.4%밖에는 안 되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무섭게 치솟아 있는 것보다는 좀 훨씬 덜하긴 하죠. 한 10%도 안 되는 물량이니까. 자, 이거를 한번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 3월 16일 뭐 거의 80% 물량 나왔을 때고, 자, 11월 말에 또 한번 작은 뭐 언락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때가 사실 비트코인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뭐 덩달아 오른 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80% 언락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역시나 한 달, 두 달 전에 이렇게 막 많이 올랐었죠. 뭐 앞에서부터 하면 한 번 올랐고 두 번 올랐고 세 번 올랐고 꽤나 상승을 하다가 언락 기점을 시점으로 해서 물론 비트코인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통계가 그래도 좀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본 가설이긴 한데 언락 전후로는 특히 뒤로는 떨어지고 전에 좀 튈 때 있으면 파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물량 전에 또 희한하게 강세장을 맞이하면서 올라왔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아비트럼도 없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가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 원칙인데요. 요건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 혼자 다 같이가 아닙니다. 혼자 난리 부르스 치는 코인이 있거나 혹은 단기 호재 기간이 한정돼 있는 아까 뭐 상장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때 지나면 이제 호재가 끝나는 기한 한정된 것들이 있으면 팔아왔었다. 자, 올해 이런 게 좀 유독 있었던 것 같아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복습해 보면 24년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중순이었나? 이때 뭐 다른 코인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 생각보다 막 물론 AI 코인 뭐 오르긴 했었는데 대표적인 1위는 이때 당시 시바이누였습니다. 그리고 도지도 뭐 한 2, 3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이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때 분할 매도 걸어놓은 게 그냥 다 팔렸어요. 뭐 한 5배, 6배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도지도 뭐 막 걸어놨는데 한 3분의 1 정도 팔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난리 부르스였던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 역시 24년 3월 중순쯤에 엔비디아에서 AI 행사 컨퍼런스를 크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랜더와 니오 프로토콜 대표들이 와서 강연에 참석을 하고 뭐 AI의 미래가 어떨 것이고 우리 코인은 어떨 것이다. 강사로 참여해서요. 막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AI가 워낙 주목을 받았고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라 랜더가 니오가 이것 때문에 막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줄 다 들고 있었고요. 한 3분의 1에서 뭐 많으면 반 정도 팔렸던 것 같아요. 분할 매도 막 걸어놨는데 그냥 뭐 한 반 정도 팔리고 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팔았었고 24년 2월로 거슬러 가보면 올해 2월, 3월 참 좋았었잖아요. 특히나 비체인 꽤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2월 28일인가 그래서 이때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뭔진 몰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오스의 경험이 있거든요. 정확히 18년 뭐 1월인가 2월에 있었는데 이오스가 한국에 찾아왔어요. 한국에 뭐 컨티넨탈인가 어디 좋은 호텔에 와가지고 미드업을 하고 뭔가 큰 호재를 발표하겠다. 뭐 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막 그때 한참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뭔가 발표를 하면 우주를 뚫고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0원에 샀었나 이오스를 사놨는데 계속 올라서 그
미드업 하고 있는 호텔에서 컨퍼런스 하는 와중에 막 2만 원 뚫고 막 2만 5천 원 뚫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한 2만 2천 원쯤에 딱 끊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우주로 갈 줄 알고 안 팔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죠. 발표를 뭔가 할 때는 좋은 걸 발표를 하든 나쁜 걸 발표를 하든 아무튼 떨어지는구나. 그때의 경험 뭐 그 뒤로도 이제 겪어보니까 뭔가 아무튼 발표를 한답니다. 저는 AI 발표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AI도 이때 당시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발표를 하는 와중에 엄청 팔았습니다. 한 70원 초반 뭐 이때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거의 7, 80% 되는 물량을 팔았던 기억이 난다. 단기 호재였잖아요. 뭘 발표를 이때 당일만 이 행사 때만 하는 거니까요. 뭐 좀 더 거슬러 가면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23년 2월 달에 홍콩이 문을 연다더라. 실제로 열었었죠. 그래서 중국 코인들 막 혼자 블루스였고 또 네오코인 전체 다 팔았습니다. 분할 매도로. 그리고 파일코인도 한 제 기억에 3만 사토시인가 뭐 그때까지 걸어놨던 게 팔렸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 팔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좀 튈 때 또 파일을 팔고 해서 이런 코인을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강세장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화를 해서 아까 제가 종종 얘기하는 현금 10%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물론 더 버는 것도 있고 뭐 아낀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를 때 혼자 단기간에 오르는 건 좀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자 이제 최근에 매도한 코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스텔라와 샌드박스를 팔았었습니다. 왜 팔았느냐 더 갈 것 같은데 말씀드렸죠. 목표는 일단 리밸런싱입니다. 팔아서 아쉽냐? 아니요. 그냥 저평가로 바꿔놓는 게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고요. 좀 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주관적이긴 하지만 정말 심했습니다. 스텔라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왜냐면 채 안 오르는 두 코인이었잖아요. 그냥 가격 자체를 보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차트를 보니까요. 120원, 122원 뭐 했던 게 뭐 이게 순식간에 1, 2주 만에 880원을 가는 겁니다. 700원 넘어 800원 넘어 이거는 좀 지속 가능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뭐 300원 310원 놀던 애가 1200원 뭐 1198원인가 뭐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좀 심하다 해서 좀 팔아야겠다. 이게 뭐 800원 근처에서 이쪽 저쪽으로 해서 분할 매도를 했던 것 같고 샌드박스는 1050원부터 1100 뭐 얼마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팔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좀 뭐 리밸런싱도 있지만 대체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리플과 스텔라 같이 갑니다. 왜냐면 송금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이 움직여요. 스텔라는 없어도 더 오른다. 다른 코인 리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덜 아쉽다. 물론 떨어지면 또 좋긴 하고요. 그리고 샌드박스는 팔아서 없지만 디센트럴랜드와 뭐 같은 메타버스 코인이죠.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NFT 코인 플로우도 들고 있거든요. 디센트럴랜드 플로우가 샌드박스 오르면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오르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더 간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만의 기준을 갖고 좀 심한데 그리고 대체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팔았고요. 대신에 이제 리밸런싱이라 했었죠. 팔자마자 바로 덜 오른 예전에 시바이누 민코인 소개를 뭐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것 같고요. 아카시나 니어나 뭐 렌더 영상도 AI 코인, 뭐 게임 코인 이렇게 소개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 샀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좀 더 쌌었거든요. 그래서 시바이누랑 아카시랑 뭐 니어 같은 거 좀 있기는 한데 좀 더 사고 싶었던 거를 이 코인으로 스텔라 판 걸로 그냥 팔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나름 이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코인들입니다.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나만의 후회 없는 매도 원칙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도는 그 어떤 결과도 아쉬움과 원망이 섞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팔 때 얘기하라고 뭐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23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억나십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솔라나가 리플 시총을 막 제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고점인 것 같다고 영상을 한번 올렸다가 다신 고점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욕을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라나 투자자들 엄청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고점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설사 남이 정확하게 말했다고 해도 파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탐욕을 이겨내야 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내 원칙을 꼭 만드셔서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